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7일 고롱 플라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6%, 코스닥 0.5% 정도 상승했고요. 오늘은 왔다 갔다 하다가 크게 상승하지 않고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2천억 정도 매수했고요. 나머지 이제 기관은 750억 정도. 반대로 이제 코스닥은 외국인이 좀 팔고 기관이 매수를 했네요. 그래서 최근에 또 미국과 중국의 그 신경전이 굉장히 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중국의 그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라고 얘기가 또 나오면서 또 이제 보복전을 들어간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 그 뭐죠? 그 히토류를 또 이제 사기업을 또 국유화 시킨다고 해가지고 그 히토류를 또 무기로 하는 그런 또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느니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느니 점점 이제 세계가 또 정세가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식 시장이 올라가기에 좋은 흐름은 아니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 다음에 그 유동성 자금이 많이 풀렸다가 이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부작용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헝다 그룹도 사실 파산 위기가 있지만 일단 억지로 그 중국 정부 차원에서 그런 도미노적인 파산을 막기 위해서 살려주고 있습니다. 네, 호흡기를 계속 달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헝다 그룹은 크게 위기를 못 느끼고 넘어가고 있지만 혹여나 또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되었을 경우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은 사실 무리해서 투자할 때는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라고 거의 뭐 한 달 내내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뭐 이게 애매하게 올라간다라고 따라가거나 내려간다라고 해서 그냥 팔아버리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 진짜 돈을 잃기 쉬운 그런 장입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시장 지수만 보더라도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런 흐름을 잘 타시면, 네, 그런 고수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 이제 흐름을 한번 잘못하면 완전 반대로 돼버리기 때문에 돈을 잃기가 엄청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 주목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증시를 그렇게 그리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수 차트 모양도 그렇고요. 사실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정세 자체가 굉장히 좀 이제 에너지가 한번 폭발하기 위해서 좀 응축이 되고 있다라고 할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좀 간질간질했던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합니다, 사실은. 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한 번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고요. 뭐 코로나는 이제 종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좀 더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지금 뭐 한 방향을 잡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조심을 하면서 계속 숨죽이고 그냥 지켜볼 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액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에 최근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 위주로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네, 반도체 종목도 한번 제가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이렇게 또 월봉 플러스로 되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크게 방향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언제든지 내려갈 수도 있고 언제든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향을 확신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네, 좀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하셔서, 네, 분할해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과 기관 이 투자자가 지금 믿을 만한 이 수급이 아니거든요. 네, 언제든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믿지 않고 가겠습니다. 자, 환율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위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1100 후반대. 그래서 1200원대 뭐 크게 넘지 못하고 계속 요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네, 지수가 좀 떨어지거나 할 때 또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도 계속 주시를 할 필요는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오미크론 이슈로 인해서 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1.44%, 그래서 어제보다 좀 더 증가를 했고요. 이 정도 라인에서 확실히 이제 자리를 잡고 더 떨어지진 않네요. 그래서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경기가 이제 세계적인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자꾸 방향을 가게 되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수에서 주식이라든지 그런 위험 자산으로부터 돈이 회수가 될 겁니다. 그런 단계가 서서히 진행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지금은 지켜보자 뭐 그런 생각이고요. 일단 선물 자체는 다 좋네요. 플러스로 유럽, 미국 할 거 없이 다 이제 좋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옵션 만기일 12월 또 9일이죠. 목요일에 진행되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또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지수 보고요.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롱 플라스틱 보겠습니다. 네, 250원 하락해서 1.8% 하락했고요. 13,000원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시간의 거래는 뭐 50원 정도 상승했고요. 거래가 거의 없죠, 매일. 그래서 지금도 크게 거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장은 조금 올랐지만 코오롱 플라스틱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장 초반에 좀 상승을 하면서 5일 정도 연속으로 좀 올라주면서 좀 좋게 출발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았고요. 거래량 자체는 계속해서 100만 주 밑으로 유지가 되면서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거래량 자체가 조금 더 실렸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네,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는 과정에 한번 턱을 만들었다가 13,600원이라는 그 지지 라인을 형성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 지지 라인을 한번 이탈을 시켰죠. 증시의 그 혼동성도 좀 있었고 이탈을 시키고 오늘 그 13,600원을 이제 빠르게 좀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21선을 또 넘지 못하고 저항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정도 라인에서 이렇게 21선과 수렴을 하면서 천천히 이 13,000원 정도의 라인을 지켜주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라인 자체를 좀 두 번 정도 저점을 디디면서 또 횡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요때 만들었던 그 라인을 오른쪽을 좀 들어주면서 진행시켜야 될 것 같고요. 네, 크게 많이 안 내릴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그래서 이 코오롱 플라스틱도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자리를 잡고 반등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봉도 보시게 되면 오늘까지 뭐 양봉으로 만들어지면서 네, 20주선 확실히 딛고 반등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주봉 자체가 이제 양봉으로 2주 연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은 확실히 코오롱 플라스틱이 좀 하락세에서 반등을 시작했다라고 평가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는 코오롱 플라스틱을 뭐 이렇게 차트만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전기차와 그 수소차에 대한 부품에 대한 기대감, 수혜감으로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 자체만으로도 아니고 코오롱 그룹 자체가 지금 차세대 이 수소를 먹거리로 이 점 찍었고요. 코오롱 인도라든지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든지 이쪽으로 해가지고 현대차와 이제 협력을 하면서 그 수소 소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이제 납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금속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요. 그 강화 이 부품 내부 부품들은 좀 금속보다 가벼우면서 네, 또 튼튼한 그런 소재로 교체를 해준다면 아무래도 차량 이 거리에 주행 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큰 기대감으로 상승을 크게 한번 하고 이제 한번 크게 한번 내리고 다시 한번 위로 향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뭐 형성을 할지는 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지만 이제 21선 태우면서 좀 주가가 위로 올라와 준다면 13,000원 위로 올라와 준다면 13,600원이죠. 네, 이 정도 위로 올라와 준다면 이제 다음 고점은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16,500원까지도 이제는 이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터지기 때문에 이 정도 한 1, 2주 정도가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 입장에서 좀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그 자리 이후에 내년 초부터는 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수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일단 외국인 투자자를 좀 보게 되면 4일 연속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매수를 했던 것을 뭐 일부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뭐 차익 실현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일도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좀 눌러버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쌍바닥 자리를 좀 만들어 내려갈 수도 있는데요. 주로 일단 외국인 투자자는 JP 모건에서 네, 매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JP 모건에서 좀 빠져나가면서 네, 어느 정도의 그 저점 물량을 털어낸 것 같고요. 자, 내일도 추가로 털어낼 것인지 아니면 주가를 유지를 시키면서 이제는 21선과 5일선 수렴시키면서 한번 뚫고 나갈 것인지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급할 필요 없이 일단은 결국에는 코오롱 플라스틱은 그 가치에 맞게 기업의 가치에 맞게 움직일 것 같고요. 재무제표만 보더라도 꾸준히 유보율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매분기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배당금까지 줍니다. 이제는 100원 정도 준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대주주 지분도 뭐 66%로 안정적이고요. 외국인 투자자 뭐 크게 많이 들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 조금 이제 다른 이제 무거운 주식들보다는 이 등락폭이 커서 그렇지 충분히 오래오래 같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일단은 1차적으로는 16,500원까지 좀 반등을 해주기를 기다리면서 지켜보고요. 그 16,500원을 이제 돌파가 되면은 이제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시고 지금 오랫동안 하락 구간으로 상당히 이제 지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계속 확인을 하시고 그 가치 혹은 이 기업 자체가 앞으로의 이 성장성이 없어 보일 때는 사실 버티면 안 됩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해버리고 빠져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고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네. 분명히 이제 다른 주식들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급등 이후에 급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 혹은 뭐 바이오 관련주들 보면은 계속해서 급등하는 종목들은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참 조정을 받고 다시 전고점을 탈환하러 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세력주들이 좀 그렇게 움직이는데요. 코오롱 플라스틱도 사실은 조금은 좀 그런 식으로 움직여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올라온다. 네,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지만 결국에는 저점을 점점 다지면서 천천히 올라오는 그런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치고요. 네, 내일 그다음에 모레 이제 옵션 만기니까 그 옵션 만기 잔을 넘기고 또 네, 12월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